모든 모험에는 첫걸음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첫걸음이 거대한 재앙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폼페이로 떠난 두 남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이성적인 판단과 불길한 직감,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대결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역사의 한 순간을 정말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을 구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질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과거의 이야기를 구하는 것. 이 아이들의 여정은 바로 이 엄청난 책임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먼저 오빠인 잭을 만나볼까요? 잭은 스스로를 마스터 사서라고 부르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예요. 이 칭호가 그냥 별명이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지식과 사실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논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죠. 반면에 동생 애니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애니는 불, 연기,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애니가 논리보다는 감각과 직관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빠 잭과는 정말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모험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두 사람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애니는 자신의 불길한 직감을 믿고 잭은 악몽은 현실이 되지 않아 라는 차가운 사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법사 모건 르페이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임무가 딱 주어집니다. 미르 폴트스무스 인 문도,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한 문장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이 뭔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모험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지기 전에 잃어버린 이야기를 구해야만 하는 서소로서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이 여정이 단순한 구경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건의 마지막 조언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오직 고대의 이야기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찾아야 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생사를 가를 생존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 그런데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같은 장소를 보고 있는데도 두 아이가 경험하는 현실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잭은 책에서 읽은 지식을 바탕으로 폼페이를 보니까 와, 정말 멋진 휴양지다, 이렇게 학문적인 경이로움으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애니는 어때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악몽과 이곳을 연결시키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죠. 같은 장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계속해서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땅이 우르르 울리고 숲에는 새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고 시냇물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죠. 애니는 이 모든 불길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잭은 이거 전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착각일 거야, 우연이겠지, 아마 비가 안 와서 그럴 거야 라면서요. 그렇게 아이들이 마을로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맞이한 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 이 기만적일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 잠시 동안 모든 불안감을 잠재워버립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잠재우는지 한번 보세요. 익숙한 가게 풍경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심지어 가까운 빵 냄새 같은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애니의 두려움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리고 봐, 여긴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잭의 논리적인 판단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이 순간, 낯선 곳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 짧은 평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도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곧이어 닥쳐올 경고는 훨씬 더 날카롭고 충격적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애니의 마음속에만 머물렀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실체를 갖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종말이 가깝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방인들이여. 이 섬뜩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착각이나 우연이라고 둘러댈 수 없는 명백한 위험 신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잭이 자기가 들고 온 연구책을 펼쳐서 점술거가 뭔지 직접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미래를 보고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 그 노파의 경고에 신빙성을 더해주면서 잭이 믿던 그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잭의 논리가 스스로의 논리에 공격받는 셈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더 깊어집니다. 잭은 현대인의 이성으로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이야 라며 애써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고, 애니는 내 악몽처럼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맞아 라며 자신의 직감을 확신하죠. 논리와 직관의 대립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고 신호가 쏟아지는데도 잭은 멈추지 않아요. 잃어버린 도서관을 찾아야 한다는 그 임무가 애니의 직관적인 공포를 억누르고 그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들은 폼페이의 공중목욕탕, 유피텔의 신전 같은 것들을 지나쳐요. 겉보기에는 그냥 도시의 평범한 이정표들이지만 사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운명의 그날을 향해 재앙의 중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잭의 학자적인 호기심은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찾는 이야기가 혹시 고대 신화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죠.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흥미로운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리 끝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근육을 가진 키 큰 전사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신화 속 영웅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경외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이고 소름 끼치는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족쇄. 이 족쇄 하나 때문에 영웅들의 행진 같았던 이미지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검투사들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로 아이들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과연 책에서 배운 잭의 논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예감했던 애니의 직감이 답이 될까요?